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1949년 4월 27일 제86차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개혁법이 일단은 통과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는데 워낙 시간에 쫓겨서 졸속 처리를 하다 보니까 법조문끼리 아귀가 안 맞습니다. 앞에서는 이런 말을 했는데 뒤에 가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시기죠.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올 일이지만은 민주주의가 거짓말을 하던 시기에 이런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아무튼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고쳐야 합니다, 카카. 시간도 시간이지만 서로 모순된 조항이 많아서 이대로는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농지개혁법 제정이 급하긴 하지만은 빨리 가면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거늘. 송구스럽습니다, 카카. 금년 안에는 어떻게든지 속히 통과시켜서 공포하도록 한다는 다급한 마음이 그만. 아무리 다급해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지도 않은 법안을 서둘러서 통과시킨 건 법률 제정의 절차상 중대한 오류입니다. 카카. 아무튼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러다면 이 장관,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먼저 하루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농지개혁 법안을 국회에 보내 문제조항 수정 요구 요청을 의결해야 합니다. 말하자면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구만. 예, 결국은 거부권입니다. 회기 일정에 쫓기는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국회를 통과한 농지개혁법. 골격 자체가 졸속인데다 정밀한 수정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거부권을 행사해서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미국의 이의 제기까지 있었다. 미국 측 대표는 미 군정 당시 번스와 함께 귀속농지 배분 업무를 추진했던 키니 박사였다. 이때 그는 주한 미 경제협조처 차장이었다. 키니 차장, 어떤 점이 자존심 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진구 국장님, 본인은 미 군정에서 귀속농지 배분 업무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 국회에서 통과시킨 농지개혁법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글쎄,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농지개혁법 부칙을 보면 본 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그 저촉되는 부분의 효력을 상실한다. 남조선 과도정부법령 제173호는 본 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미 처분된 농지에 대해서도 본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군정 때 배분된 귀속농지도 이 농지개혁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분명히 말해주십시오. 한국 국회나 정부는 미 군정의 농지 분배를 부정하고 있습니까? 키니 박사, 거기까지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우리 농지개혁법은 미 군정이 시행한 귀속농지 분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하군요. 그럼 왜 이런 조항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렇군요. 키니 차장, 당신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워낙 일정에 쫓기다 보니 우리는 그런 조항에서 한국의 미 군정의 역할이나 성취에 대해서 부인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오해할 만하군요.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참...
그래서 어떻게 수정해달라는 거야? 수정이 아니라 그 조항을 완전히 배제해 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 군정이 배분했던 일본인 지주들 땅은 건드리지 말라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 키니 박사 말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분배받은 농촌에서 농지 소유에 변동이 생기면 혼란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 군정의 위신을 세워달라. 예, 장관님. 그럼 강국장 생각은 어때요? 뭐 완전히 검토를 끝낸 건 아닙니다만 농지개혁이라는 대세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거죠. 예. 미국과 걸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린 당분간만이라도 미국의 힘이나 경제를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현실이니까요. 원조를 주는 쪽은 미국이고 받는 쪽은 우리나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문제로 굳이 미국의 비위를 거스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요구 내용과 그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은 그랬고, 찾으셨습니까, 장관님? 이국장, 왜 보고서 안 가져와? 예? 국회 통과한 농지개혁 법안 말이야. 우리 재무부 관련 사항을 속속들이 찾아내서 문제점 파악하라고 했잖아. 예.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들 꾸물거리나? 지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지려고? 이러다간 나라 살림이 아주 거덜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우선 구두로 보고하시오. 예. 먼저 지주에 대한 집가 보상을 15할로 하되 영세농민이나 소지주에겐 농지 대가의 3할을 국가가 보조하기로 했으나 재정 형편상 바로 그거야. 지금 우리 정부 곡간 형편을 주장해야 돼. 곡간은 텅텅 비었는데 농민들 인신 좀 얻어보겠다고 3할씩이나 보조를 해줘. 이건 미친 짓이야. 그런 문제의식은 느끼고 있습니다. 글쎄,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경무대에도 보고 드리고 언론에도 공표를 내서 광고를 좀 하란 말이야. 아주 죽는 소리를 해야 된다고. 알았어요? 예. 당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정리 좀 하고 넘어갈까요?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통과됐다고 해서 법률이 곧바로 발효되는 게 아니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공포돼서 법률과 행정제도의 틀이 갖춰져야 법을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헌데 당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또 한 곳에서 심각하게 보여줍니다. 아니, 헌법에 위배가 된다뇨. 법제처에서 내린 판단이 그렇습니다. 예컨대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대신할 수 있는 농지개혁법 제27조가 그렇습니다. 농지의 매매 등 금지 규정은 동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토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그게 어째서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리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다 하더라도 공포도 안 된 법률이 어떻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 위배가 맞구만. 이거 참... 아니, 국회의원들이 무식한 건지 아니면 나라를 위한 충정 때문에 법안 통과를 서두르다 보니 실수를 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름길로 돌아가려다가 먼 길로 우회하는 꼴이 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차분하고 자세하게 검토하고 통과를 시켰어야 했는데. 아, 참. 그 미국에서 요구했다는 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국내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이 꼴인데, 거기에 일제시대 귀속 농지까지 포함시켜봐요. 이게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건 맞습니다. 게다가 이미 일제 귀속 농지를 받고 모처럼 내 땅을 가졌다고 좋아하는 농민들에 대고 우리가 뭐라고 설득을 합니까? 미 군정청이 준 건 무효니까 다시 내놔라. 이건 말이 안 되죠. 하긴, 뭐 그랬다간 폭동이 일어나겠지. 자, 그럼 정리하십시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토론한 농지개혁 법안은 국회에 보내기로 하고 지금까지 문제된 모든 조항들을 수정해달라고 통보합시다. 예, 뭐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통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해야 합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회가 폐회 중입니다. 통보가 어렵습니다.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국회가 보낸 법안을 소멸 통보 형식으로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완전히 소멸시켜버리자는 거예요? 형식만 소멸 통보를 취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기적 같았는데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죠. 앞으로 1년, 아니 2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것이고 국회에서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이거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세월 보내면 뭐합니까? 어차피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폐기할 수는 없죠. 헌데 이 국회가 고분고분하게 그렇게 해줄지도 의문입니다. 기껏해서 넘겨줬더니 소멸 어쩌고 하면서 되돌려보낸 게 마치 정치적인 의도라도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국무총리께서 공식적인 담화문을 발표하시는 겁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차원에서 말이죠. 그게 좋겠습니다. 이범석 총리가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범석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이랬다. 전 국민이 갈망하던 농지개혁 법안이 비교적 타당한 원칙에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동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국회 폐회기를 앞두고 시급히 통과시켰기 때문에 동법안 중에는 전후가 다른 현저한 모순이 있어 동법 운영상에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재개되는 국회 임시회의에 그 수정을 요구하기로 되어 있는 바, 국회는 당연히 정부의 요청에 응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수정 요청을 하기 위한 국회 일정이 없고 휴회 중에 있다. 그리하여 일부 법리적 해석으로는 폐기를 주장하는 편도 없지 않으나 정부는 추호도 폐기 내지 실시, 지연을 의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 또한 정부의 제의를 수락하여 간단히 수정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이거라고 윤비서. 예, 카카. 말씀하십시오. 농지개혁 법안을 국회로 소멸 통보를 보냈다고. 예, 카카. 또다시 국회의 일대에 파란이 일겠구만.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범석 장관도 담화문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게야. 그동안 이 농지개혁법 말고도 식량매입법, 식량임시조치법, 적산임시조치법 같은 것들도 거부권을 냈지 않은가. 아닌 게 아니라 어제 몇몇 국회의원들을 만났는데 툴툴거리고 있었습니다. 뻔하지.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정부가 일방으로 거부했으니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고 할 거야. 그렇다면 국회가 그 법안을 다시 정부로 보낼지도 모르겠군요. 할 수 없군. 그럼 나라도 나서야지. 대통령이 어떻게 나선다는 걸까요? 출연 이승만, 김정호,
이종현, 백경훈, 김도연, 권도일, 강진국, 박상훈, 키니, 권창욱, 윤서고, 최한석, 국무위원 김영우, 박노식, 조민수, 국장 전상조, 낭독 김동하.